성심국제중고등학교 교감 임근수입니다. 예. 참여 공유 개방의 웹 입점령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에듀케이션 2.0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럴 경우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하고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에게는 창조적 경험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창조자로 키우는 전략에 대해서 교수님 같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교 학생들이 거의 페이스북에 거의 상당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취소하는 거 빼고요. 그 아이들 사이에 그런 담론 형성이나 그런 대화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촉진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에 질문이 지금 받아적질 않아서. 예, 창조적 경험, 창조자를 키울 수 있는 전략. 컨텐츠를 이제 유주얼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해서 한때 UCC가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UCC가 나오다 보니까 UCC 돈이 안 돼, 사람들도 안 돼, 뭐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참여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PCC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슈저라고 이야기라 준 전문가 컨텐츠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도 주지 않고 아마추어들에게 퀄리티 높은 양질의 것들을 컨텐츠를 크리에이터 만들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조선만평을 보시면 조선만평의 하백이 있잖아요. 하백이 굉장히 조선만평의 그림을 그린 분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조선만평의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인데 뭐 가령 무슨 천안함 사건이라면 누가 뭐 이게 이러고 천안함 사건을 다 내려다본 것처럼 누구는 뭐 아니야라고 칼질하고 있고 배가 뭐 잘라져 있고 이런 그림을 몇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풍선도움말이에서 이제 그 하백이 글을 썼겠죠. 시사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그림의 전문가들 걸 가지고 와서 평범한 아마추어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스토리를 구성하기는 쉽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력이라는 것은 맨 땅에 막 머리를 해서 막 만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준 틀에서 학생들이 그 틀에서 노는 어떤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과학에서 어떤 뭐 조선만평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그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을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능력은 좌와 우가 구분이 없어요. 기술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막 달게끔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실력 없고 아마추어고 아니 그냥 하얀 하백하고 네가 그리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 중에 좀 반대 주장은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해서 자유롭게 쓰도록 해줘야지 네가 어떻게 글 쓰는 것이나 이런 방향의 경로를 좀 잡아주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참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시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크리에이티브한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보여준 거는 웹 서비스잖아요.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인데 웹 2.0은 이미 그 오레일리 컨퍼런스에서 이미 몇 년 전에 떠서 우리나라 웹 2.0 하두가 확 지나갔잖아요. 몇 년 지났잖아요. 왜 스마트폰이 갑자기 우리에게 또 많은 관심을 주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 기사 보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휴대폰이 계시니까 급한 연락은 문자를 받거나 지금 전화를 받으실 텐데요. 이메일 확인이 좀 궁금하진 않으세요? 저는 이메일이 궁금하면 바로 여기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찍찍이를 보여준 것처럼 아이패드와 찍찍이를 붙이는 것들처럼 학생들의 어떤 소통이 많이 될 때 힘들게 작정하고 글을 써서 친구 맺자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 지금 여기 왔단 말이죠. 제가 트위터를 여기 왔다면 여기 폴스퀘어에 왔다면 이런 폴스퀘어에서 친구들이랑 친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체크인해서
국제 청소년 수련회 여기 왔다고 제가 체크를 할게요. 체크인하면 트위터로 보내는 거거든요. 요건 페이스북에 보내는 거고요. T자는 트위터, F는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 체크인 되었는데 제 트위터에는 제가 지금 어디서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멘션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클릭 한번 한 거잖아요. 학생은 클릭이라고 하는 게 참여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쉽게 참여시켜 줬을 때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거예요. 작정하고 쓰라고 하는 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가 우리가 굉장히 참여라면 뭉뚱그려서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저랑 이름 주고받으신 분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참여했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 제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고 저 자식은 무슨 생각할까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여예요. 신문을 읽는 거 참여죠. 그 콘텐츠를 읽어주는 게 참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친구 말 재밌네. 그럼 뭐 하죠? 즐겨찾기. 즐겨찾기. 링크 걸어주잖아요. 자주 가서 보는 거죠. 그잖아요. 조금 더 참여가 진하지만 아직도 나에겐 익명이야. 그잖아요. 난 익명이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두렵죠. 그러다가 좀 더 도는 거 재밌네. 댓글을 달아요. 여기가 참여에 댓글을 다는 사람과 저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름이라든지 닉네임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가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콜래보레이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뭐 해보자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활용하는 참여인데 참여의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스 메이 교수가 이미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어떻게 촘촘하게 될지를 하나하나 보신다면 아마 얘기하신 그런 참여와 소통의 어떤 기제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장시간 감사합니다.